열쇠를 도둑.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충성! 오늘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군 안에 수류탄과 무기들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얼마나 만연하게 나는지, 그 사고들에 과연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1990년대에 북한군 실탄, 수류탄으로 전우들을 사살하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서 거진 매 달마다 강연 내용을 바꾸고 채울 정도로 사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겪은 1995년 신포대대에서는 수류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민간인 피해까지 발생할 뻔했습니다. 당시 구대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군인이 분대장을 당시에 사살하고 그리고 수류탄을 가지고 탈영을 했습니다. 무장한 무기는 들지 않고 수류탄은 몸에 휴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류탄을 몸에다 휴대하고 왜 그때 당시 수류탄을 가지고 탈영했는지는 저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류탄을 몸에다 숨기고 이렇게 탈영을 했는데 수류탄 그것도 딱 한 개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크게 담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욱 하는 김에 부대장을 사살을 하고 너무 괴롭힘을 당하다 나니까 사살을 하고 그리고 이거 사고 저질렀구나 하고 뛰쳐나갈 때 아마 본능적으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수류탄을 갖고 나간 것 같습니다. 당시 저희는 그때 당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수류탄을 가지고 탈영한 군인을 당시에 저희 대대하고 뭐 신포시 보위부라던가 이러한 많은 군하고 보위부 사회안전부 이게 다 협동을 해서 가지고 탈영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체포를 했겠는데 탈영을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컸고 이걸 가지고 어디로 텄을지를 몰랐어요. 근데 당시 신포역전에 무산행이 정차하고 있었는데 그 무산행 열차에 올라온 것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열차를 그때 다 앞뒤로 포위를 해가지고 그 열차를 대수색을 하는 과정에 이 군인을 발견했는데 앞뒤로 포위망이 좁혀오고 자기가 이제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니까 이 군인이 너무 급하니까 수류탄 그 신간을 뽑아버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 신간을 뽑을 때 당시 이 친구는 군인이었는데 군인 열차칸에 안 타고 일반인 열차칸에 타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일반인들이 잔뜩 있었죠. 그 상황에서 자기가 막다른 골목 들어오니까 급하니까 신간을 탁 뽑았는데 그걸 당시에 그 멀지 않은 거리에서 열차 보안원이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그 수류탄을 덮쳤습니다. 이 군인하고 수류탄을 함께 덮쳤어요. 그래서 이 수류탄이 이 군인, 탈영병 군인 몸에 들어가고 이 보안원은 그 우회를 덮쳤는데 결국은 수류탄이 터지면서 이 군인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그리고 이 보안원 같은 경우에는 수류탄 파편이 날아오면서 이 다리를 다쳤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하완시 불구가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열차칸에 있던 다른 민간인은 전혀 다치지 않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보안원 같은 경우에는 영해군 인증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부대에서도 그 보안원한테 감사 의미로 뭐 표창을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북한군 안에서 이러한 구타나 폭행으로 인해서 탈영병들이 그 폭행을 당한 탈영병들이 실탄과 무기로 구대원들이라던가 자기 전우들을 쏴 죽인 사건은 상당히 더 많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 1990년대 북한 강원도 금강군 쪽에서 있은 사건인데 강연 자료에 상당히 그때 당시 나왔던 자료입니다. 당시 구대원들의 구박을 받던 병사가 내무반 직일병 근무를 수행 중에 자신을 괴롭힌 대원들이 자는 모습에 순간 욱해가지고 수류탄 2발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수류탄 2발을 병실 내부에 터뜨리고 문을 열고 폭발을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수류탄 1발을 들고 들어가서 이 대원이 한 짓이 뭐였냐면 신간을 뽑은 채로 한 2초 정도 쥐고 있다가 서대 그 병실 공중에다가 확 터뜨렸습니다. 이게 어떤 잔인한 살상을 가져왔냐면 1차 폭발로 우왕좌왕하던 서대 대원들이 가슴 높이에서 살상력이 극대화된 폭발이 또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당시 서대원 16명이 자던 중에 7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3명은 병원 후송 중에 즉사해서 총 10명이 사망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원, 당시 그 사고를 겪었던 그 서대원들 전원이 나머지 살아남은 그 전원 16명 중에 10명이 사망했으니까 6명이 살아남았겠죠. 6명은 전원 감정제대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군사복무를 할 수 없게끔 다 다쳤습니다. 감정제대는 한국에서 말하는 의가사 제대입니다. 당시 사고친 상등병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군 보위부에 검거되고 그리고 군단 보위부 구류장에 한 달 동안 조사를 받다가 부대 대원들과 뭐 군간 장교 가족들까지 부대 군인 사택에 있는 그 가족들까지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그때 당시 총살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문제가 더 나냐, 실탄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는 군인들 심리 상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환경이 좋고 배고픔이란 게 없잖아요. 그러나 북한군엔 왜 이런 사고가 더 날 수밖에 없는가. 특히 90년대 당시에 이런 실탄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실탄으로 해서 이건 오발 사고하고 실탄 사고하고는 완전히 다른 군사 용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발 사고는 실수로 쏜 사건이고 그리고 실탄 사고는 고의적으로 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탄 사고와 오발 사고라고 저희는 표현합니다. 제가 북중국경 그 사고를 말씀드리면서 실탄을 몸에 지니고 있고 실탄을 지녔을 때 그들의 감정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특수부대하고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실탄을 몸에 지닌 상태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는 사건 방송해 드렸을 때 이 실탄을 몸에 지니고 있을 때 그들의 심리 상태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고의적인 사건입니다. 고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실탄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을 때 서로가 조심합니다. 원래는. 그러나 이렇게 실탄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군인들이 기분이 나쁘다 뭔가 낮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저녁에 근무 때까지 본인이 막 억울하고 분노하고 막 이럴 때에는 이게 진짜 사고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특히 실탄을 지닌 군인들 같은 경우에 심리 상태에서 배고픔과 환경의 열악함이 더해질수록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북한군 안에서는 이러한 군인들의 따로 심리치료라든가 어떠한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냐면 그날 컨디션 상태가 상당히 안 좋거나 뭐 정말로 과오를 범해가지고 이날 엄청 뭐 집중 비판을 받거나 아니면 그날 구타를 당했거나 이런 군인들은 저녁에 잠복근무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보초근무도 안 내보내고 병실에서 혼자 자기 가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대신 군이라든가 정치지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가가서 이 친구들을 심리치료하는 방법으로 방안을 대책 방법이 그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보초근무나 잠복근무에서 제외시킨다고 해서 또 다 만사는 아닙니다.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8.15 부대 당시에 이 군인을 구대원들이 하도 구대원들한테 이렇게 폭행을 당하니까 이 군인을 보초근무나 이런 근무에서 일단 100% 배제를 시키는 대신에 군무에 안 나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군무에 나가는 군인들은 군무 휴식이라는 달콤한 시간이 있습니다. 군무 휴식. 최소한 평일 낮 반나절 같은 경우에는 그가 자유롭게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군무 휴식이라는 걸 줍니다. 그런데 군무에 못 나가면 이 달콤한 휴식이 사라져요. 그리고 계속 작업에만 동원됩니다. 이게 부작용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군무 휴식이라는 거기에 자기가 계속 구대원들하고 구박받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런 군무 휴식도 없어요. 계속 작업만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밤에 통잠을 자는 그 시간에 밤에 잠을 안 자고 이 친구가 잠자는 직일간에 무기고 열쇠를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마 이 친구를 이렇게 굴렸나 보더라고요. 당시 그 사고 난 부대에서. 결국은 군무기로 어떻게 할게요? 예, 만장진 해가지고 소련 32명을 그 자리에서 다 쏴 죽였습니다. 서대 전체가 자기한테 이러한 폭행을 가하는 가해자라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이 사건의 중심인 군인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그 군인에게 누구도 손을 안 내밀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러한 북한 군 안에 이러한 사건들이 가장 많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배고픔이라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서부터 바로 그 심리가 다 나오는데, 북한 군인들이 맨날 앉으면 말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가 바로 하늘에서 삶은 통닭 5마리 뚝 떨어져라. 이게 본인이 먹고 싶은 걸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익은 고구마 한 소랭이 떨어져라. 찰떡 한 소랭이만 떨어져라. 떡 한 소랭이만 떨어져라. 잎밥 한 가마니 떨어져라. 이런 푸념으로 배고픔을 달랩니다. 실제 그 배고픔이 상당히 극에 달해 있어요. 고난의 행군 시기에 특히 이런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북한군 내부 상황이 상당히 더 안 좋아지죠. 근데 그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에 더 극대화돼서 이제는 북한 군 내 모든 식량을 자체로 구입하라는 김정은 지시까지 북한군에 떨어져서 북한군이 지금 더 난폭하고 잔인한 인간 병기로 지금 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군 안에서 이러한 사고들은 예전부터 상당히 많이 일어난 사건들을 제가 왜 지금 다시 재조명하냐, 그걸 다시 재조명한 이유가 바로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북한군 내부 식량들이 더 안 좋게 공급은 고사하고 이제는 그들이 유동까지도 상당히 막혔기 때문에 이들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북한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외부 지원 받을 수 있을 때 받으라고 권하고 싶고, 북한군 안에서 정말 다 죽일 작정이 아니라면 북한 정부는 비핵화 협상에 나와야 되겠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장 교육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중!